결혼식 전날 선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혼수품 상자들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젠 우리 지은이 고생 끝이구나. 식탁 위에는 신혼집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중 절반은 딸의 결혼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이었지만 선옥은 후회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딸이 편히 사는 것이었죠.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로 밝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고 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위 민호는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짧게 인사했어요. 며느리가 아주 단정하네요. 처가 쪽도 성실하시다 들었어요. 그 말 속엔 보이지 않는 선이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럼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길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선옥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이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집안은 새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으며 이 집의 온기가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지은은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라며 웃었지만 그 얼굴엔 걱정이 묻어났죠. 그날 밤 선옥은 작은 방 한구석에 앉아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 일은 끝났구나.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이 오래가진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혼집 식탁 위에는 반찬 세 그릇과 식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저희 둘이서 생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민호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순간 선옥은 말없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옥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서랍 속에는 혼수 준비하던 시절의 영수증과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접어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엔 두려움이 번졌어요. 선옥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원래 혼자였어.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딸의 신혼집 현관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들지 않은 그녀의 어깨는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은 선옥이 들고 있는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건 제가 들어야 하는 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딸이 창가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에 젖은 캐리어 바퀴 자국이 신혼집 입구에 길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선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출근길마다 휴대폰을 쥐고 어머니 번호를 눌렀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음성만 들렸어요.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카페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좀 홀가분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지은의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선옥은 고시원 작은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에서 삐걱 소리가 났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손바닥 위에 남은 주방 세제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남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호의 회사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팀장님, 요즘 회사 자금 건으로 말 많던데요.
동료의 농담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상사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쳤지만 상사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 조사 들어갔어. 그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나랑 있지? 그녀는 손을 떨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이 서서히 식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하얀 세상 속에서도 지은의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선옥은 낡은 외투를 여미며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안쪽 불빛이 켜지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용히 들어갔어요.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여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사위 이름으로 되어 있던 예금과 차량 등록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차분히 식어갔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신혼진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하며 선옥은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제 이름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며칠 후 그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그녀는 고시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빈 벽을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민호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 국세청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어요. 서류 봉투를 열자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휴대폰을 꺼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혼집 대출, 자동차, 예금 모든 것이 선옥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어둡게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지은의 물건도 따뜻한 목소리도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제가 제 이름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술렁였습니다. 팀원들은 속삭였고 상사는 냉정하게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막장기업 팀장, 불법 자금 운용 의혹. 신문사 제목이 그의 이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 시각 지은은 회사에서 기사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린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엔 이혼 서류 한 장과 남편의 사직서, 복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어머니가 두고 간 낡은 화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들었지만 아직 뿌리를 붙잡고 있는 난초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옥은 신문 일면에 실린 아기사 같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민호 명의로 남은 보증 서류.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폐기 처분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밤이 깊자 그녀는 고시원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에 불빛들이 멀어지며 반짝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엔 낡은 상처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선옥은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낡은 쇼핑백 하나와 새로 인쇄된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명함에는 카페 온기, 대표 김선옥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 이름이 새겨진 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돌 냄새가 가득한 작은 건물 안에는 아직 커피 향이 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커튼을 달고 테이블에 하얀 천을 덮었어요. 며칠 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우체국 직원이었고 새로 생긴 곳이라 궁금해서 왔어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옥은 서툴게 커피를 내리며 긴장된 손을 감추었죠. 오늘은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말에 손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닫고 나오자 노을이 골목 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문득 우편함 속에서 꽃다발 하나가 보였습니다. 보라색 리본이 달린 카드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줘요. 지은 드림. 선옥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글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비가 멎은 하늘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카페 온기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이 들러 인사를 건넸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숙제를 하며 머물렀습니다. 선옥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며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잔을 닦는 그녀의 손길은 여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웃음으로 엄마, 이제 제 디자인 스튜디오도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 잘했네.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엔 긴 세월의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창가에 앉은 선옥은 가게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게 유리창엔 따뜻한 김이 맺혔어요. 그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요. 눈발이 살짝 날리기 시작했지만 그날의 카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인생이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카페 옆 골목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은 공방 작은 이야기들. 어머니의 카페와 딸의 공방은 나란히 자리에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봄바람이 불 때마다 두 가게의 현수막이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음악과 웃음으로 하루를 채웠죠. 사회자는 오늘의 대표 인사, 김선옥 대표님을 외쳤습니다. 선옥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단정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머그잔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짧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은은 객석에서 눈시울을 훔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선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고 그 미소 위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처는 하나의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